반갑습니다. 이 금산분리 규제는 사실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금산분리 규제가 일본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으로 선거에 앞서서 지나치게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산업의 특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이런 기업에 대한 기업 때리기의 하나의 규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산분리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은행에 대한 제1금융권에 대한 제조와 이런 이 자본이 서로 지배구조로 같이 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규제였는데, 그런 내용 자체도 사실은 우리 사회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은행들은 대부분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 감독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2종 3종으로 정부 파트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행을 나의 민간 그런 주식회사나 금융의 회사로 보지 않고 아직도 정부의 한 부처로 생각하거나 금융기관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주도를 유지하는 관시금융에 있다는 그 소유의 문제가 현재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금산분리의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지적이 되고 왔다는 것인데요. 지금 와서 이러한 그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2금융권을 포함한 또 다른 규제를 포함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 심각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은 사실은 어느 나라도 이런 금산분리의 원칙으로 적용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재벌 해체라는 특수 과제 내지는 기업 때리기의 하나의 정책의 한 파트로 있다 보니까 이 제2금융권 규제에 대한 내용이 금산분리의 내용인 것처럼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제2금융권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금산분리의 원칙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제2금융권에서의 그런 영업행위나 그런 것들은 은행의 특성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분리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산분리라는 세계적인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금산분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제2금융권 포함해서 은행까지도 사실은 금산분리에서 크게 이러한 규제를 가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을 따진다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이라든가 많은 은행들이 지금 현재 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은행들의 민영화를 사실은 했어야 되는 불구하고 민영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 소유의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 있어서의 인사권까지도 거의 정부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발치금융의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향성을 따진다면 먼저 금융기관에 민영화가 됩니다. 특히 우리 증권회사들 중에서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회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증권회사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또 봐서 상당히 드문 일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폐해가 크냐, 아니면 민간에 있어서 이런 저축의 사태라든가 이런 부작용의 폐해가 크냐, 이것은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으면 감독을 잘하면 되는데 정부가 갖고 있으면 감독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까지 하게 되면 권력 싸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의 무풍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이라든가 이러한 사태를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감독의 실패가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제1금상분리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정 규제로 묶여있는, 사정 규제로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폐해가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폐해가 얼마큼 있는지 또는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폐해인지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상분리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 우리가 사후 규제를 통해서 감독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고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글로벌 500대 기업의 금융회사로는 삼성생명이나 국민은행 이런 한국의 두세 개 회사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은 이렇게 금융회사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금융회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금산 분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정부가 주도해서 금융기관을 통합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기업, 금융기관이 회사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저는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인간에 의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나와줘야지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규제를 꽁꽁 묶어놓고 금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지 않는, 왜 안 나올까를 고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금산분리 강화는 실질적으로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재벌 해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 몇몇 기업들을 찍어가지고 그 기업을 해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합리적인 금산분리 규제에 대한 논의 없이 단순히 재벌 해체를 위해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반시장적인 그러한 주장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우리 기업들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우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반시장적인 반기업적으로 치우친 그런 정치적인 것에 끌려가서는 금융기업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도 망가지고 우리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